요즘 회사에서 촬영본을 편집하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는데 영상 제작 PD는 앞으로 어떻게 길을 나아가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강의 촬영 편집과 사내 유튜브 촬영 편집을 회사에서 몇 년간 해왔는데 이런 포지션을 보통 영상 제작 PD라는 포지션으로 채용을 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단순히 촬영 편집으로는 살 길이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제작 PD가 살 길을 잘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제 생각을 몇 가지로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 콘텐츠 제작 능력을 키울 것. 두 번째, 감각을 유지할 것. 세 번째, 기름 없는 발전기에서 벗어날 것. 여기서 제 관점에서 중요한 전제는 나는 언제나 상황과 트렌드에 맞춰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것에 맞는 곳이 있다면 언제든 그 기회를 찾아 움직일 수 있다는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하나에 고여 있다면 그 조직, 그 업무만의 시야에서만 보고 판단하게 되는 것 같아서 꼭 내가 누구를 두루두루 만나면서 정보를 얻는 스타일이 아니어도 이런 마음가짐만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밀려오는 파도를 무시하지 말자라는 느낌입니다. 현재 인기 있는 영상 제작 포지션이 유튜브 영상 편집하는 편집자잖아요. 제작자에게 촬영 원본을 받아서 기획자의 의도에 맞게 컷 편집하고 효과 넣고 뚝딱뚝딱 만들어서 피드백 받고 수정해서 완성하는 포지션인데 편집자도 좋긴 하지만 아쉬운 건 대체가 되기 쉬운 것 같아요. 영상 편집이라는 분야는 진입장벽이 되게 낮거든요. 무전공, 무지식도 며칠 배우면 할 수 있는 게 영상 편집입니다. 내가 정말 편집으로 정점을 찍겠다 하는 최상위 편집자 마인드가 아니라면 누구와도 대체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촬영 포지션도 거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촬영만 한다라는 포지션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채용 공고를 보면 영상 제작자 포지션이 예전에는 단순히 촬영 편집이었는데 요즘에는 콘텐츠라는 말이 꼭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영상 콘텐츠 제작, 거기에 플러스해서 기획까지 점점 하나로 통합되는 것 같습니다. 기획자가 있지만 기획자 입장에서도 기획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영상으로 구현이 되고 어떤 효과를 더 넣는 게 좋을지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는 흐름이니까 전반적으로 영상 콘텐츠 제작자라는 포지션으로 뭔가 통합이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영상 편집자라면 지원서를 넣기가 조금 그렇겠죠. 기획도 해야 되고 촬영도 해야 된다면 망설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에 말씀드린 대로 밀려오는 파도를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기업들의 채용 포지션이 그렇게 통합이 되고 있다면 나도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나의 고용주는 회사니까 나 이런 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이런 일 해왔고 여기 와서 이런 일 하고 싶고 할 수 있어라는 제작물과 자신감을 보여주고 당당히 몸값을 요구할 수 있잖아요. 저는 예전부터 개인의 능력 시대로 점점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꽤 빨리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아요. 예전에는 열정이니 사내 관계니 그런 게 더 중요한 시절도 있었지만 현재는 점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AI 편집 툴이 나왔을 때 영상 PD 일자리 잃겠다 하는 말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AI 편집 툴이나 AI 자막 프로그램이 기술적으로 놀라운 건 맞지만 아직은 멀은 것 같고요. 그래서 영상 제작을 하는 분들이라면 콘텐츠 제작 능력을 키워서 발빠르게 시대의 흐름에 맞춰야 이직이든 홀로 서기를 하든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각을 유지한다는 게 뭘까요? 시장 상황을 계속 예의주시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개인의 능력 시대로 점점 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비슷한 다른 분들과 좀 더 차별성을 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떠올렸을 때 이 사람은 이런 걸 잘해 라는 생각이 들게 하려면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감각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디테일한 것이나 산업의 변화 이 정도까지는 저도 모르지만 현재 유튜브에서 어떤 콘텐츠들이 많이 보이고 숏폼이 늘어나고 있고 인스타그램에서 릴스를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제작을 하고 있고 편집할 때 효과음, 자막의 디자인이라든지 강조 효과, 썸네일의 텍스트와 이미지의 배치 등등의 평소에도 퇴근할 때나 영상을 시청할 때나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감각들을 나를 세워서 함께 시청해주면 좋다라는 것입니다. 보다 보면 내가 몰랐던 흐름 같은 게 찾아지는 게 있어요. AI를 활용한 이미지 생성이나 영상 같은 것도 기술적으로 계속 진화하고 있고 사용하는 툴도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이동을 하고 있구나. 내가 만든 콘텐츠를 이런 툴로 활용하면 좋겠네. 블렌더라는 게 예전에는 그냥 3D 툴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뭔가 사용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네. 대세가 되려나? 라는 생각들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도 몰랐던 흥미를 발견할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진로도 수정해 볼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평소에 먹고 즐기는 것 외에도 자신의 분야에서만큼은 감각을 계속 살려두는 게 정말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뻔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발전기에 기름을 넣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잖아요. 회사나 프리랜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밥 주면 밥 먹는 강아지나 기름을 넣어야 돌아가는 발전기처럼 일을 시키면 하는 행동에서 벗어나야 한다. 근데 일을 찾아서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도 일을 찾아서 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하고요. 기름 없는 발전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은 일할 때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보자라는 얘기예요. 제안받는 사람에서 제안하는 사람으로 누군가 일을 시켰을 때 내가 그 분야에서 뾰족하게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이면 어떠한 것은 어떠세요? 라고 제안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두 번째와도 연결된 건데 항상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감각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이런 걸 해보면 어떨까 하고 메모를 해두는 거예요. 카드를 장착시켜 놓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카드를 쓰는 날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기획 회의가 필요하다든지 새로운 업무가 생겼거나 누군가 일을 시켰을 때 활용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다 자기 포트폴리오고 업무 데이터가 쌓이는 거거든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나중에 홀로서기를 했을 때도 하고 싶거나 할 수 있는 게 생기고요. 내가 회사를 다니거나 프리랜서를 할 때 누군가 기름을 넣어주길 기다리고 내 울타리 외 업무는 하지 않겠다. 그럼 시키는 거 다 해야 되냐 소리와 같은 그런 극단적인 값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기름을 기다린다면 자연선택설이라고 해야 할까요? 기린이 태어났는데 그 시대에는 나무의 높이가 높았고 그 중에 목이 긴 기린만 살아남았고 목이 짧은 기린은 다 멸종했잖아요. 그것과 비슷하게 현 시점은 영상 제작 상위에 있는 게 콘텐츠라는 개념인 것 같아요. 촬영이든 편집 썸네일은 콘텐츠를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고 본질은 콘텐츠 자체, 기획의 핵심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름이 없이도 돌아갈 수 있는 발전기가 되도록 스스로를 진화시켜야 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현재 제 생각이고 그 생각이 시작이 되는 것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생각하시는 일, 준비하고 계시는 일, 영상 업계에 계시는 회사원, 프리랜서분들 모두 잘 되시길 바라며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